그래서 총 한 2시간, 3시간 정도 소요를 했다. 그리고 패키징해서 바로 제출했습니다. 코드 한 줄도 보지 않았습니다. 한 줄도 쓰지도 않았어요.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한 프롬프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정의랑 솔루션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문제가 잘못된 문제를 풀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답이 나와도 틀린 답이 됩니다. 해커톤뿐만 아니라 그냥 일하는 방식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이 AX 인재 전쟁은 이 일하는 방식을 보는 심사, 해커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AI 시대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하는 역할은. 네, 안녕하세요. 실베 개발자입니다. 얼마 전에 AX 인재 전쟁이라는 해커톤에 참여했습니다. 오픈 AI랑 조코딩 AX 파트너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해커톤인데요. 무신사, 카카오페이 증권, PwC, 마이리얼 트립, 채널톡, 메디테라피 이렇게 6개의 기업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기업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자료로 입증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코덱스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해커톤이었습니다. 결과는 이제 예선 5,300명 중에 본선 60명이 진출을 하는 거였는데, 그 결과는 제가 5,300명 중에 60명이 본선에 진출하는 그 60명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영상은 제가 뭘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는 오늘 반대로 가겠습니다. 뭐를 만들었는지보다 어떻게 그걸 만들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에이전트로 큰 문제를 풀 때 항상 던지는 질문들이 3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컨텍스트, 무엇을 에이전트한테 줄 것인가. 두 번째로는 검증, 무엇으로 이 에이전트의 결과를 채점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스캐폴딩, 어떤 구조로 이 문제를 풀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제가 친 프롬프트를 하나하나 보면서 어떻게 제가 이 해커톤을 풀었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증거가 있어야겠죠. 네, 제가 증거를 가져왔는데, 제가 제 핸드폰이 한국 핸드폰이 없어서 제 어머니 성함으로 어머니 핸드폰으로 일단 참여를 했어요. 참고로 제가 이 본선 진출했다는 이메일을 받자마자 바로 답장을 드려가지고 그 스팟은 후보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5,300명이 참여를 했고 상위 성적으로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되셨다. 그래서 이때까지 체크인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온 거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AX 인재 전쟁, 그러면 어떤 과제였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시작을 할 텐데, 일단 이게 과제입니다. AX 해커톤 예선 과제 본문. 그래서 참여 기업에 공개 검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코덱스 플러그인을 만드는 게 이 해커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6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6개의 기업 중에 3개의 기업을 제가 골라서 그 3개의 기업만 이렇게 코덱스 플러그인을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코덱스 공식 문서를 줬고, 무엇을 제출하나요? 해서 submission.zip 이 파일이 있고 이 구조대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는데, 이 로그 폴더, 그러니까 이 플러그인을 만들면서 AI와 주고받은 대화 로그를 있잖아요. 그 로그를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이 사람이 에이전트를 사용하는지 활용하는지를 보는 테스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인터뷰나 앞으로 어떤 회사 채용이나 이런 곳에 당연히 이제 쓰일 그런 아티팩트, 그런 산출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에이전트와 어떻게 대화하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로그 수집 도구도 이렇게 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5문항이 있는데, 이 5문항의 질문을 리드미에 이렇게 해서 서밋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줬습니다. 예선 과제는 AI와 심사자가 함께 평가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실격을 할 수 있는데 로그 파일은 이렇게 가공을 할 경우에는 실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출처 이렇게 기업 내부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로 해서 어떤 과제인지는 알았잖아요. 자, 그럼 이 과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어떻게 풀어서 그 60명 중에 한 명 이 본선 진출을 하게 됐는지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3가지의 가장 중요한 이 섹션으로 나눴는데, 일단 컨텍스트, 어떻게 에이전트한테 컨텍스트를 내가 줬는지, 이 해커톤을 어떻게 풀었는지, 그리고 이 검증, 이 해커톤의 산출물 결과를 어떻게 검증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구조로 이 문제를 풀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정말 코드 한 줄도 보질 않았어요. 일단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 한 줄도 보지 않았어요.
모든 거 다 에이전트가 했고 저는 그냥 터미널만 받고 심지어 제가 일한 시간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에이전트랑 왔다 갔다 그냥 대화하고 컨텍스트 주고 스캐폴딩 구조 짜고 그 정도만 했고 실질적으로 에이전트가 한 11시간 정도 일을 했다고 해요. 서브 에이전트를 돌리고 막 그래서 결국 결과물을 제가 검증하는 거 제가 제 눈으로 결과물을 보고 고치는 것까지 해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그래 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넘버들이 좀 나와 있죠. 네, 실제로 제가 쓴 시간은 2시간이라 3시간이에요. 이틀 동안 했는데 제가 이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서 밤에 했습니다. 평일 이 문제 데드라인 마감일 전이랑 전전날에 밤에 그냥 뭐 첫날에는 한 2시간 정도 일을 했고 한 11시부터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맡겨 놓고 잤어요. 다음날에 일어나서 제가 한 거는 그 산출물을 검증한 것만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똑같이 이제 제가 퇴근하고 아이랑 이렇게 좀 시간 보내고 이렇게 자고 난 다음에 제가 한 11시에 밤 11시에 다시 또 그 산출물을 보면서 '아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저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해서 그것도 한 1-2 시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총 한 2 시간 3 시간 정도 소요를 했다. 그리고 그렇게 산출물을 고친 다음에 패키징해서 바로 제출했습니다. 네. 코드 한 줄도 보지 않았습니다. 한 줄도 쓰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컨텍스트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가 요리를 결정한다. 즉 재료가 좋아야지 아무리 셰프가 능력이 좋아도 재료가 안 좋으면 저는 좋은 요리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이미 충분히 똑똑하다. 재료만 잘 주면 엄청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재료가 안 좋으면 요리도 안 좋다. 이 셰프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프롬프트를 쓰는 게 아니다. 어떤 컨텍스트를 줘야지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번 목표는 본선 진출이다. 그래서 제가 역산을 해봤습니다. 본선 진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컨텍스트가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 해커톤의 룰을 파악하는 거겠죠. 해커톤의 룰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거는 일단 이 AX 인재전쟁 이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줬습니다. 네, 그거를 프롬프트를 줬어요. 그래서 이 해커톤에 대한 이 AX 인재전쟁이 뭔지에 대한 컨텍스트를 일단 줬어요. 그거를 잘 알아야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중요했는데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잖아요. 뭐 자세한 루브릭을 알려준 건 아니지만 실무자와 AI 두 개의 심사자가 있다고 했죠. 사람의 심사하고 그리고 AI의 심사. 네, 그리고 로그 가공하면 안 된다. 이런 룰들을 줬습니다. 해커톤 룰들. 그래서 실격 절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AX 인재전쟁 해커톤에 참여하는데 이 글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을 알려줘. 필요한 정보는 너가 인터뷰를 진행해라고 제가 프롬프트를 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카피 페이스트한 전부를 이제 프롬프트를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첫 번째 프롬프트였어요. 제가 보면 이 첫 번째 프롬프트 한번 보면 이게 정말 첫 번째 프롬프트. 제가 12시 55분부터 시작했나 봐요. 네. 그래서 AX 인재전쟁 해커톤에 참여를 하는데 이 글을 읽고 너가 인터뷰를 진행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저는 좀 키인 것 같아요. 인터뷰를 나한테 해라.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너가 알아서 만들어라. 그래서 이 AX 해커톤 인재 전쟁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한 거죠.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한 겁니다. 보다시피 이거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쭈쭈쭈쭈 해서 전체 보기 한번 해볼게요. 다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한 거죠. 그리고 질문 문항해서 네,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해커톤 과제 내용을 파악했다. 인터뷰로 수집을 하겠다. 자, 마감이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3일 전에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 사이트, 네, 제가 공식 사이트를 줬습니다. 참여 기업 목록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6개 리서치 에이전트를 이제 병렬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리서치 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일단 리서치 돌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재료, 두 번째 재료는 이 6개의 기업에 대한 리서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정말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기본입니다. 왜냐면 이 6개의 기업의 문제를 풀려면 이 6개의 기업을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무신사랑 뭐 마이리얼 트립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뭐 카카오페이 증권 이 정도만 알고 있었고 정말 나머지 기업들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잘 몰랐습니다. 근데 무신사도 그냥 뭐 그런 패션 플랫폼 뭐 그런 쇼핑할 수 있는 뭐 마이리얼 트립은 말 그대로 뭐 그런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뭐 그런 여행 플랫폼 이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시켰습니다. 각 기업 담당자들이 해커톤 공식 유튜브에 직접 나와서 한 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키 포인트인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코딩님 채널에 들어가셔서 비디오에 보면
이렇게 카카오페이 증권 뭐 이렇게 뭐 3일 회계법인 PwC 채널톡 무신사 이렇게 해가지고 6개 이 메디테라피 해가지고 6개가 1화, 2화, 3화, 4화, 5화, 6화가 없어졌나 보네요. 아닌가요? 2화 여기 있네요. 네. 이 마이 리얼 트립 해가지고 1, 2, 3, 4, 5, 6 해서 6개의 기업이 전부 다 나와서 토크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틀을 깨려고 상당히 노력.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요즘에 유용하고 있는 거는 이 ask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ask라는 기능이 뭐냐? 이거는 말 그대로 제미나이가 이 비디오를 그러니까 구글 거잖아요. 유튜브 구글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이 제미나이가 이 비디오를 서머라이즈 해주고 막 그런 저희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어로 그래서 서머라이즈 제가 정확히 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비디오별로 저 비디오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거 뭐 한 5분밖에 안 되지만 볼 시간이 없었어요. 빨리 해야 됐어서 서머라이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뭐 이영주님이 출연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오버뷰 나오고 주요 내용 요약 그래서 목표 AI 활용 사례 AX 인재전형 과제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초보 투자자의 매수 매도를 돕는 AI 설계가 주제다. 단순한 정답을 찾는 것보다 사용자를 설득하고 안심시키는 과정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계했는가가 평가의 핵심이다. 이거를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컨텍스트로. 원하는 인재상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해하고 AI를 활용해서 해결책을 찾으면서 그 해결책의 타당함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solver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죠. 미래 비전. 미래 비전.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이 비전을 알고 솔루션을 찾느냐, 모르고 솔루션을 푸느냐가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지원자들을 위한 조언도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는 복사 붙여넣기 해서 줬어요. 제가 준 거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모든 걸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AX 인재전쟁 해커톤 예상 과제 보면 이거 일단 복사 붙여넣기 한 거 보이시죠? 네,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걸 준 겁니다. 이거를 준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로 제가 한 일은 6개 회사별로 이 유튜브 링크랑 이 유튜브 내용 요약한 거를 다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메디테라피 이 영상은 이거는 그 제미나이가 요약해 준 거 제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겁니다. 미래 비전 그리고 마이 리얼 트립 저희가 방금 본 어딨죠? 카카오페이 증권이었죠? 네, 똑같죠? 이영주님이 출연하여서 뭐 활용 사례, 인재전쟁 문제, 인재상, 그리고 뭐 특별한 이유, 기술 도구, 5년 뒤의 모습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컨텍스트로 또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리서치를 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리서치를 중단을 한 겁니다. 이거를 무조건 줘야 돼서. 본선 과제 사전 공개를 했기 때문에 공통 인재상과 문제 정의가 이미 그 비디오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사자의 취향까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컨텍스트입니다. 이거를 에이전트한테 주느냐 안 주느냐가 결과물을 정말 완전 바꾸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거는 이제 딥 리서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딥 리서치를 뭐를 했냐? 이 기업에 대해 이 6개의 기업에 대해 모든 정보를 찾아자. 참고로 제가 3개의 기업만 하면 되는데 왜 6개의 기업을 했느냐? 3개의 기업을 골라서 하는 것보다 저는 일단 이 6개의 기업을 모두 다 리서치를 해요. 그다음에 그 기업들의 정보, 그 기업들의 문제를 모두 다 정의를 해요. 그다음에 가장 제가 봤을 때 확률이 높은 문제 풀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은 문제들을 그 6개 중에 3개를 제가 고르는 겁니다. 애초에 제가 3개를 고르고 그 기업들을 리서치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리서치를 시켜놓고 왜냐면 에이전트가 하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에이전트가 사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병렬로. 그래서 제가 옛날 같았으면 제가 6개 기업을 다 리서치를 했어야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3개를 골라서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근데 시간이 이제 부족하지 않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6개의 기업을 모두 리서치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거기서 최고의 문제 3개를 찾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6개의 기업을 모두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료는 이렇게 웹에서 찾고 공식 기사 찾고 뭐 IR, 기술 블로그, 채용 공고, 고객 리뷰, 실제 숫자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찾으라고 제가 뾰족한 니시하고 클러치한 피처를 찾아낼 수 있도록 리서치를 Comprehensive Deep Research를 부탁한다. 특히 기업 정보, 숫자, 공식 기사, 그리고 고객 리뷰 이런 것들 위주로 찾아서 링크를 정리해라 라고 한 건데 이것도 제가 정확한 프롬프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 리서치 하기 전에 이 정보를 읽고 시작해보자. 보이시죠? 제가 이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겁니다. 이 제미나이 유튜브에서 가져온 거를. 그래서 쭉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한 걸 볼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그거고 그 이후에 뾰족한 니시하고 클러치한 피처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서 링크 정리해서 리서치를 해야 된다. 리서치는 서브 에이전트로 돌릴 거다. 코덱스 서브 에이전트 이용해서 돌려보자. 각 회사별로 일단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리서치한 것들을 정리를 해라. 문제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visually appealing한 솔루션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결국 사람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평가할 때는 무조건 눈이 이 시각적인 그런 효과가 전 되게 무조건 점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후보를 3개씩 뽑아보라고 했어요. 문제 후보를 3개씩 뽑으면 총 6개의 기업이니까 18개의 문제 후보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한테 더 필요한 정보 있으면 물어봐줘. 이것도 똑같죠. 인터뷰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주는 거에서 끝내지 않고 이렇게 나를 인터뷰해라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제가 리서치를 돌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스캐폴딩을 하자라고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스캐폴딩 섹션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캐폴딩을 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일단 컨텍스트 섹션이니까 제가 스캐폴딩이 끝나고 바로 이 두 번째 컨텍스트를 준 겁니다. 네. 그래서 리서치 프롬프트 만들고 코덱스 서버 에이전트를 실행했어요. 자, 이 리서치 프롬프트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 리서치 프롬프트가 잘 됐느냐. 네, 그래서 이 리서치 프롬프트를 한번 봐볼게요. 네, 그래서 이 리서치 프롬프트를 보면 이 프롬프트를 이 기업마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거는 카카오페이 증권 리서치 프롬프트인데 일단 컨텍스트 먼저 이렇게 주고 리서치 지침, 산출물, 그리고 품질 기준, 그리고 이 기업 특화 탐색 각도까지 해서 이 기업에 특화된 리서치를 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각각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리서치 나온 걸 한번 봐볼게요. 네, 카카오페이 증권 딥 리서치라고 해서 일단 대상 기업, 그리고 기업 개요와 핵심 숫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거를 객관적인 지표를 이제 웹 리서치를 해서 출처까지 해서 다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업 보고서,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다 publicly available한 information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숫자들, 링크 라이브러리 해서 이런 공식 IR, 그리고 기사 보도 자료, 기술 채용, 그리고 API, 리뷰 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진짜 딥 리서치를 한 거죠. 그리고 페인 포인트 목록 이제 딱 나오죠. 그 이후에 이제 후보 문제 3개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리서치 지금 처음 읽어봅니다. 저 리서치 안 읽고 했습니다. 근데 이 후보 문제 3개는 읽어봤어요. 네, 후보 문제 3개는 읽어봤어요. 그래가지고 후보 문제 첫 번째 주문 직전 납득카드 생성기, 이게 후보 1. 후보 2는 해외 주식 소수점 환전 정상 타임라인 디버거. 후보 세 번째는 RIA, ISA 연금 저축 전환 설명 맵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추천 1순위와 이유까지 나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리서치가 잘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리서치 완전 완료됐다. 이렇게 서브 에이전트 6개를 돌려서 리서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이게 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3개 기업 문제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라고 한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다듬어 달라고 했어요. 문제를. 그래서 문제를 찾았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 이거 확실하냐? 한 번 더 검토해봐라. 3개 문제를 검토하고 다듬는 거를 볼 수 있죠. 계속 검토하고 다듬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또 봤는데 이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아니 이거 너무 쉬운데? 그래서 스코핑, 이게 중요한 게 에이전트는 사람의 스코핑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옛날에 에이전트가 없었던 시절에 사람이 뭐 한 달 걸릴 거, 1년 걸릴 거를 얘가 스코핑을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스코핑이거든요. 요즘에는 사람이 10명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코핑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라. 사람이 3주에서 4주 걸릴 정도를 스코핑을 해달라. 그거를 1일에서 2일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문제를 잘 푸는 솔루션으로 측정이 되었는지 봐봐라. 솔루션이 너무 간단하면 안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문제를 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지적이다. 그래서 새 스코프를 다시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한 리서치를 회사마다 한 파일의 보고서처럼 담아서 리서치, 문제 정의, 솔루션 후보 등등 만들어서 보여줘. 그거 보고 솔루션 결정할 거니까 컴프레hen시브하게 해라. 그것만 보고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자, 탑3 초이스가 뭐였는지 저 안 읽었습니다. 그냥 얘한테 점검해서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탑3가 보면 3일 PWC, 그리고 마이리얼 트립, 카카오페이 증권 이렇게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 3개로 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솔루션이 좀 약하다. 제가 봤는데 솔루션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디벨롭을 했습니다. 일단 uniqueness, business impact, 그리고 하나의 피처가 아니라 뭔가 비즈니스 전체를 리플레이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스코핑을 좀 해주는 거죠.
하나의 부서가 될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 포텐셜리 하나의 부서가 될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 솔루션, 그리고 데모까지 비주얼리 어필링하게 할 수 있는 솔루션들. 이 솔루션 이제 문제 정의는 잘 된 것 같은데 솔루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때부터는 티키타카를 한 겁니다. 깎아가는 거죠. 현재 문제 그리고 솔루션 전체 기업들 전부 점검하고 다시 보고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점검하고 자 이제 3번 카카오페이 증권 유지하고 B2 기준으로 갱신하고 구현은 아직 하지 마라. 그래서 쫘라락 해서 자 이제 마지막 리뷰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마지막 리뷰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무조건 유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이전트 프렌들리 인터페이스 및 데모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에이전트가 이 코덱스 플러그인을 사용할 거예요. 사람이 코덱스 플러그인을 물론 사용하겠지만 결국 에이전트한테 사용하라고 시키는 게 이제 이 시대에 이 세대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 코덱스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뭐 코덱스한테 자 이 플러그인대로 사용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 프렌들리 인터페이스가 되어야 된다. 데모가 되어야 된다. 코덱스 플러그인은 아마도 휴먼이 에이전트한테 사용해보고 테스트해보라고 할 거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지 이 5,000명 중에 1등을 할 수 있을지 확실하게 전략을 짜고 솔루션을 깎아내서 문제를 샤프하게 관통하게 만들어라.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게 하고 심사자는 사람 플러스 AI 그 두 명이 전부 만장일치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 정도의 비주얼리 어필링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유니크, 임팩트풀한 솔루션이 나오게 다시 한번 문제 정의랑 솔루션 잘 일치하는지 보고 솔루션 더 개선할지 없는지 보고 스코핑이 오히려 더 커도 된다. 한 달 넘어가도 되니까. 그리고 일단 꼭 필요한 거 그리고 성장성 있고 포텐셜 있는 솔루션 하나의 부서가 될 만한 솔루션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게 다시 검토하고 개선해보자 라고 했어요. 엄청 긴 프롬프트지만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한 프롬프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정의랑 솔루션이 정말 중요해요. 문제가 잘못된 문제를 풀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답이 나와도 틀린 답이 됩니다. 문제 정의를 다시 봐라. 그리고 그 문제 정의와 솔루션이 잘 일치하는지를 다시 봐라. 그래서 이 스텝이 정말 제일 중요해요. 그 뒤에 구현 스텝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구현 스텝은 사실 제일 쉬운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정의와 솔루션이 정말 잘 정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저는 그때 그 시간을 제일 많이 쏟았어요. 한 2시간 정도 이것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구현인데 구현 전에 자, 그럼 이제 컨텍스트는 다 됐죠. 컨텍스트는 이렇게 주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검증 섹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증, verification. 제가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결과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를 먼저 설계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했느냐? 이 해커톤은 검증이 뭐죠? 심사위원들이 검증하는 겁니다. 이 심사위원들이 본선 진출할지 안 진출할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mock 심사위원을 만들었어요. 이 휴먼 저지랑 AI 저지를 스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커톤이 실제로 그 둘로 심사한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검증 구조를 실제 심사와 같이 맞췄어요. 그래서 bar은 훨씬 더 높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솔루션이 낮은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솔루션보다 확연히 좋기 때문이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어떻게 프롬프트를 줬냐, AI가 어떻게 리뷰할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리뷰할지 리버스 엔지니어를 해라. 그리고 리뷰 루브릭을 각각 만들어라. 그리고 그거를 각각 스킬로 만들어서 매 스테이지 커밋마다 그 스킬을 돌려서 점수를 매겨보자. 그리고 그 점수가 잘 나올 때까지 개선할 수 있게 하자. 근데 이게 이 프롬프트를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쓴 프롬프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네요. 네, 심사 스킬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현재 이 해커톤은 AI와 사람 둘 다 리뷰를 한다. AI가 어떻게 리뷰할지 리버스 엔지니어 해서 제가 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개선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해커톤 컨텍스트 파악하고 플러그인 현재 상태 파악하고 해서 스킬 2개 생성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킬을 이제 돌리는 거죠. 네, 그래서 돌려서 이제 제가 리캡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 스킬 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좋아 시작해라고 해서 이렇게 쭉쭉 해서 꽤 오래 돌아갔습니다. 엄청 오래 들어갔어요. 이 검사 스킬이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네, 서브 에이전트를 2개씩 이렇게 생성한 거니까. 그리고 커밋 앤 푸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 검증을 했는지. 제가 이 스킬을 만든 이유는 이 문제를 검증하려고 사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산출물을 검증하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 정의가 잘못되면 결과는 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점수를 매기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 AI 저지 스킬을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만들고 제가 문제를 3개씩 이 후보를 뽑았잖아요. 3개씩 후보를 6개, 18개, 18개의 문제가 뽑았는데 그 18개의 문제에 이 저지를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휴먼 저지, AI 저지를 이 문제 하나당 돌렸으니까 총 36개의 서브 에이전트가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검증은 산출물이 아니다. 문제 그 자체다. 6개 기업을 전부 리서치해서 기업당 후보 문제를 18개를 뽑았잖아요. 후보 하나하나를 같은 기준으로 꼼꼼하게 점수를 매겨서 문제 점수가 높은 기업 3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선정이 된 거죠. 이 3개의 선정 기준은 AI 저지와 휴먼 저지 스킬을 써서 문제 점수가 높은, 이 문제 정의가 얼마나 잘 됐는지, 얼마나 페인 포인트를 잘 짚었는지 그런 루브릭이 있었겠죠. 그래서 정의가 잘 된 기업을 골라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루브릭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뭐 문제 수미 상관, 근거 검증, 재현성, 그리고 5개의 문항을 이렇게 해서 휴먼 저지와 AI 저지가 조금 달랐죠. 그리고 bar은 제가 높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 bar를 제가 높게 해달라고 한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찾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볼게요. 스킬을 볼게요. AI 저지. 네, 스킬 한번 직접 보도록 할게요. 이 AI 저지와 휴먼 저지 이렇게 2개 있는데 일단 AI 저지는 심사 시뮬레이터 해서 AI 심사자는 맥락을 모르는 신선한 눈으로 기계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 믿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심사자 행동 모델 역설계를 했는데 루브릭을 항목별로 근거를 찾고 뭐 URL, 뭐 리드미, 로그가 원본인지 시각적 아름다움은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루브릭이 나와 있는데 문제 정의 수미 상관 좋은지, 근거 검증 가능성, 재현성, 실현 가능성, 그리고 로그 진정성 해서 문서 파싱이 용이한지 에이전트 프렌들리한지 보는 거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휴먼 저지를 보면 자 채점자는 외부 심사위원회 안에 그 기업의 실무자다. 기준은 딱 하나라고 해요. 현업에서 통하는지. 그래서 자 이 사람의 행동 모델을 설계했는데 바쁜 사람, 자기 팀의 아픔을 알고 데모를 직접 열어보고 과장의 알레르기가 있고 채용 관점으로 본다 해서 이렇게 루브릭이 나와 있는데 30초 후기 얼마나 좋은지, 이 데모 첫인상이 좋은지, 문제의 뾰족함이 있는지, 그리고 데모 시가 완성도 해서 이렇게 기준이 있고 루브릭으로 판단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문제를 잘 정의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솔루션과 산출물을 검증해야죠. 이것도 이제 저지를 해서 시켰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휴먼 온 더 루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그냥 해라 라고 하고 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현시키고 잤어요. 첫째 날에 문제가 검증됐다는 가정 위에서 솔루션을 만들어라. 산출물을 이제 검증을 해라. 코덱스의 꼴 기능으로 검증 기준을 전부 통과할 때까지 에이전트가 자체 반복하게 해라. 그리고 매 커밋마다 블라인드 심사 6개를 자동으로 돌렸습니다. 사람은 율프 밖에서 방향만 조정합니다. 그래서 검증은 무조건 투웨이.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 프롬프트도. 여기 있네요. 자, 이게 제가 구현시키고 이제 한 건데 핸드오프 읽고 구현을 시작해라. 코덱스 서브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하고 코덱스에서 꼴 커맨드 사용해서 구현해라. 검증 통과할 때까지 구현하고 아웃풋 테스트 데모 잘 되는지 테스트하면서 비주얼리 애플링 한지 프로블럼 솔브 하는지 유저이 보고 쉽게 결정 내릴 수 있게 잘 구조가 되어 있는지 실질적인 컨텐트가 사실에 기반했는지 숫자 같은 정량적인 정보가 들어가서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전체적으로 검증은 무조건 투웨이 사람 이 코덱스 플러그인 산출물을 보고 결정을 내릴 스테이크홀더 그리고 에이전트 이 코덱스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부리고 그 산출물을 사람에게 분석하고 전달할 에이전트 두 가지 관점에서 리뷰를 하고 검증하고 만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라. AI 저지, 휴먼 저지 스킬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고 기능 고장은 절대 없어야 된다. 테스트는 데모 데이터로 하지 말고 실제 API, MCP 등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돌려라. 통과할 때까지 루프를 계속 돌고 다 돌면 보고해라. 라고 하고 네, 그게 끝입니다. 네, 그러면 구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7번 돌렸다고 해요. 7라운드로 돌렸다고 하는데 이 평균을 냈습니다. 모의 심사를 한 거죠. 점수 추이를 평균으로 냈는데 첫 번째 돌렸을 때는 실격 리스크를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AI는 80점, 실무자는 75점. 평균적으로 세개 회사 솔루션 평균. 그리고 이제 했는데 두 번째는 꽤 많이 올랐죠. 90점, 90점. 자, 좋았다. 근데 한 번 더 돌려봤습니다. 자, 킬러 화면이 있는지. 자, 근데 심사 강도가 상승했어요. 낮아졌죠. 89, 84. 그리고 한 번 더 돌리니까 이제 93 그리고 87 그리고 이제 점점점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AI 저지는 95점, 휴먼 저지는 90점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마지막 검증. 자, 그럼 그 전에 검증은 문제 검증, 뭐 산출물 검증은 AI 저지, 뭐 휴먼 저지, 결국 에이전트가 한 거죠. 마지막 검증은 사실 제가 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테이스트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휴먼 인 더 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검증은 점수가 아니라 취향이에요. 산출물을 제가 직접 열어서 봐야 됩니다. 이거를 본 심사위원이 느낄 감정과 생각을 제가 대신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들 때까지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루프 정합성은 잘 잡아도 첫인상과 직관은 사실 사람이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개 제가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코덱스 플러그인 서브 에이전트를 각각 돌려서 아웃풋 산출물 보고해라. 내가 눈으로 검증을 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띄어서 검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웃풋 제가 한번 이 아웃풋 산출물을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일단 이게 뭐죠? 이게 어디 플러그인이죠? 제가 봤을 때 이게 PWC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OpenDart라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 뭐 검토를 하고 뭐 이 앱의 이 플러그인의 이름은 Trusted Red Flag Agent예요. 그래서 뭐 코스닥 이런 것들을 봐서 이렇게 심사를 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뭐 앱이거든요. 그래서 CEO 미팅에서 물어볼 7가지 핵심 질문. 그러니까 이 미팅 이 CEO한테 가져가기 전에 이 플러그인을 돌려서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였고 이것도 처음에는 엄청 안 좋았어요. 이 UI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뜯어 고쳤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리얼 트립 제가 이제 아마 마이리얼 트립 네 트랙으로 간 것 같은데 이 마이리얼 트립은 이 예를 들어서 그 여행 포스팅이랑 사람이 직접 가서 느끼는 거랑 조금 그게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없애는 그런 플러그인을 만들었는데 이 위험도를 뭐 매겨줘요. 예를 들어 오사카 주유 패스 1일권 2일권 이게 뭐 안 좋다. 그래서 뭐 이런 상세 페이지 문구랑 그런 게 다르다. 실질적인 그런 실제 현실이랑 상세 페이지 문구랑 달라서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뭐 플랫폼이랑 상품 리스크, 뭐 위험도 테이블 이런 것들이 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마이리얼 트립에서 이렇게 퀄리티 바, 그 품질 관제탑 이런 뭐 플러그인을 만들었고 마지막 이제 카카오 페이증권은 미국 소수점 시장가 매수해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단 뭐 비주얼리 잘 만들어져 있는지 계속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오류 수정, 시각화 이렇게 해서 이제 서밋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스캐폴딩인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6개의 기업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통 구조로 구조화하는 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6개의 기업 전부가 같은 파이프라인을 탈 수 있어요. 리서치, 문제 정의, 솔루션 플래닝, 구현, 검증. 그래서 스캐폴딩이 같으면 6개의 기업을 병렬로 동시에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리서치 전부 다 했죠. 문제 정의 전부 다 했죠. 그리고 솔루션 플래닝은 이제 3개 정한 3개 기업만 했고 구현과 검증까지 이렇게 해서 잘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스캐폴딩이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구조가 병렬을 만들고 병렬이 속도를 만든다. 그래서 단계마다 계약서가 있다. 그래서 뭐 공통 프롬프트 템플릿 제가 만들었죠 아까. 그리고 공통 이렇게 스펙도 만들고 심사 스킬도 공통적으로 만들고 핸드오프 이것도 설계 세션의 모든 결정을 파일 하나로 압축해서 구현은 이제 새로운 세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측 이제 스캐폴딩이 만든 속도라고 하는데 제가 첫 전날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사람이 활동한 거는 이렇게 나온 거를 볼 수 있고 구현 심사는 실질적으로 한 2시간 이렇게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zip하고 마지막 하는 거 뭐 이것도 한 1시간 정도 걸렸고 사람 뭐 주도 작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스캐폴딩은 끝나도 남는다. 리서치 템플릿, 심사 스킬 이런 것들은 다음 프로젝트에서 그대로 재사용 가능한 자산이다. 산장 요약을 하자면 이 컨텍스트, 어떤 재료를 줘야 잘 풀리는지, 룰 전문,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고 검증, 무엇으로 얼마나 높은 바로 채점을 하는지, 스캐폴딩 어떤 공통 구조로 병렬을 하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일단 제가 아키텍처랑 오케스트레이션 어떻게 했는지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명이죠. 네, 사람의 의사 결정만 했습니다. 클로드 코드 메인 세션, 제가 페이블로 메인 세션을 했어요. 통합, 전략, 통합, 검증을 거기서 다 했고 실행은 전부 다 코덱스, 이 CLI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GPT 소리 나오지 않았어서 GPT 5.5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브 에이전트 돌렸고 평가는 이제 블라인드 심사해서
제가 한 거는 방향 제시, 기업 솔루션 확정, 눈으로 최종 검증, 디자인 피드백, 제출, 코드는 한 줄로 직접 안 썼고 대신 기준을 계속 올렸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부서급으로 만장일치로 실 데이터로 이렇게 한 걸 볼 수 있고, 컷 코드를 이제 메인 오케스트레이터로 썼죠. 페이블. 인터뷰로 요구 수집하고 전략 수집하고 서브 에이전트 프롬프트 작성하고 발사하고 결과 독립 재검증 문서화 패키징 컨텍스트가 차서 제가 핸드오프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세션으로 이어갔습니다. 컴팩트를 해서. 자, 그럼 병렬 위임, 이제 코덱스로 리서치를 돌리고 코덱스로 구현을 돌리고 코덱스로 심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세션이 공유하는 기반은 이제 파일, 이런 from the 그 컨텍스트죠. 이 .md 파일들이 있었고 로그 훅이 있었죠. 그래서 실격 방지 레이어를 제가 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왜 이 구조인가? 클로드가 지휘, 코덱스가 실행, 심사 대상이 코덱스 플러그인이고 로그도 심사가 되기 때문에 코덱스 CLI 사용 이력 자체가 도구를 부린 증거가 된다. 동시에 방향 품질 판단은 한 곳이 모아서 드리프트를 막아야 된다. 심사자를 별도 세션으로 격리를 해서 제작 맥락을 아는 에이전트는 후하게 채점하기 때문에 블라인드 팀메이트가 채점하게 만들었다. 이 리뷰어 그리고 그 엑세큐터 나누는 게 중요하죠. 세션 분리, 핸드오프. 설계 세션이랑 구현 세션을 제가 분리를 했습니다. 설계를 겁나 하고 그걸 이제 핸드오프를 해라고 했어요. 구현할 수 있게 이걸 이제 핸드오프.md로 만들어라. 그리고 컴팩트를 하고 그 세션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가 깨끗해야지 구현 품질도 좋아진다. 상태는 전부 파일에 있으니까 핸드오프로 손실 없이 이어지게 했다. 그리고 플로우를 이제 보자면 일단 킥오프 과제를 통째로 주고 AI가 저를 인터뷰하게 만들었죠, 제가. 그리고 스캐폴딩을 했습니다. 먼저 스캐폴딩을 했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컨텍스트, 도메인 컨텍스트를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요약하고 딥 리서치 시켜서 그 기업에 대해 다 찾아서 문제 정의를 이제 계속 B1, B2, B3 하면서 계속 그 문제가 맞는지, 문제 스코핑이 잘 됐는지 티키타카를 했죠. 그리고 심사위원 제작했죠. 루브릭 역 설계해서. 그리고 구현 전에 이 전수 검증을 했고, 그래서 그 구현을 했고 핸드오프를 해서 이제 구현 세션으로 넘어가서 코덱스 꼴을 병렬로 돌려서 이제 검증까지 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디자인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패키징해서 폼 답변하고 제출까지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7개의 라운드 심사 루프를 걸쳐서 잘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6가지 교훈, 뭐 심사자를 먼저 만들어라. 그리고 구현보다 문제 정의에 시간을 써라. 정말 이거는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에 3분에서 역산을 해라. 그리고 뭐 검증 가능한 실 데이터 써라. 컨텍스트 위생이 품질이다 해서 핸드오프를 썼고, 사람은 기준을 올리는 역할이에요. 이게 저는 이제 AI 시대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하는 역할은 기준을 올리고 그 기준을 세팅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개입은 대부분 거절과 상향이었다. 아직 돌리지 마. 솔루션이 약하다. 만장일치 수준으로 해라. 데모 데이터 말고 실 데이터로 해라. 내가 눈으로 검증할 거다. 이렇게 AI의 반대도 수용하고 양방향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AX 인재 전쟁 어떻게 제가 풀었는지 한번 봐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일단 결국 컨텍스트 에이전트는 똑똑하지만 어떤 재료를 주느냐가 그 요리를 품질을 결정하니까 이번에는 그런 기업 담당자들의 목소리, 뭐 실제 숫자 그런 거를 딥 리서치를 시키는 게 중요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검증이죠. 어떻게 얼마나 높은 이 기준으로 채점을 하는가, 이 채점기를 먼저 만들고 문제부터 저는 검증을 시켰습니다. 결과물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잘 정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스캐폴딩이죠. 어떤 공통 구조로 병렬화를 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제가 해커톤뿐만 아니라 그냥 일하는 방식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이 AX 인재 전쟁은 이 일하는 방식을 보는 심사, 해커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얘기가 좀 재밌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해커톤 같은 거를 또 저희가 직접 또 열어보고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또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하이프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